운전하는 대신 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짐이 가득해서 한 사람만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내 아들 도그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무정한 말을 건넸다. 아, 그거 좋네요. 여기서 집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부족한 운동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이날 저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지만 그와 내 아들 모두 얼굴에는 매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다 그가 나에게 집에 걸어가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다. 즉,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토록 긴장했던 이유는 제가 이 나쁜 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심호흡을 했다. 그러다가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 해외 불임이다라고 말했다. 너희 둘 다 집에 가면 괜찮은데 그 집은 이미 팔았으니까 너희들 돌아갈 곳이 있나요? 아, 그걸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황한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입꼬리를 올려 진실을 설명한다. 얼굴에서 피와 머리카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47세 직장인 야만의 미호입니다.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과거의 쓰라린 기억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노다 그 기억은 과거의 실패로 끝난 결혼 생활의 기억이다. 20년쯤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날 정도로 깊다. 나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저는 결혼을 목표로 한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인이자 절친한 사이다. 동성관계는 수년간의 데이트 끝에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결혼정보지를 읽는다. 가끔씩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호와 나는 분명 괜찮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자리에 앉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부수표라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눈에 띄게 급속히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건 퉁명스러운 말뿐의 전과는 완전 달라. 감정은 사라지고 차가워졌으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더 이상 입에 오르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하니 애초에 우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 사건 이후 그녀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잃은 연인과 같아요.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삼촌 야시마 긴지가 그에게 시합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부모님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삼촌은 부모님의 대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나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방의 도시 관리자이기도 하다. 거기 있어요. 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걱정됩니다. 은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삼촌이 그렇게 말했고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중매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집합 장소는 미식 잡지에도 소개된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입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커플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프러포즈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 너무 많아서 그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남자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재킷의 내용물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가 반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아님. 나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이름은 히로시였습니다. 조금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하는 시장은 차분하며 아직 이성으로서의 행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나이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고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부서는 달라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삼촌이 좀 놀랐어요. 같은 회사인 줄 알고 놀랐어요. 사람이 꽤 많네요. 다른 부서에 계시다면 서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는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무서운 방식으로 말했다. 그는 전처와 동질감을 느끼고 혼자 고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아이에게는 결국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해진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스히로시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아들 신스케를 보니 두 사람은 성장기 탓인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키도 거의 비슷했다. 변하지 않는다 막연히 생각하다 보니 목소리나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신스케가 말을 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단지 테이블 가장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말하지도 않았어. 히로이치는 그 얘기를 꺼내도 그냥 혀를 돌립니다. 어쩌면 수줍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히로이치가 그를 정략결혼에 데려온 것은 내가 그의 어머니가 되기에 적격이기 때문이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희미한 불안감이 있어요. 오늘의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덜 공식적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스케는 그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기 시작했고 그 후에도 우리는 여러 번 외식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는 잠시 외출을 하며 꾸준히 히로이치와의 관계를 깊게 했고 그것이 그가 클럽에 합류하게 되었다. 나는 결혼한 후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에서 히로이치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멋진 집이네요. 짐을 들고 왔을 때 히로이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바람 속에서 무척 행복한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바 너무 자세히 쳐다봐서 그냥 그 장소를 기억하려고 보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노력하고 있었다. 이상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또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심코 방문했을 때 그냥 제대로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웃으며 말하며 2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괜찮았다. 열어보니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스케의 진짜 모습인데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고양이 가면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진심으로 이모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난다.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누군가와 재혼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위안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나한테 너무 으스대지 마세요. 정말 짜증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의 때릴 뻔했다고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흔들면서 말하는 방식 논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신스케가 소리를 지르면 못 들은 척한다. 나는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태도를 취하다. 그런데 나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도 나를 잘 대해주는 것 같다.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신스케는 여러 번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마치 웃는 것처럼 내 친구는 자신이 우리 엄마이고 현재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소개되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냈다.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나 신스케는 나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듯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집에 가는 길에 신스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나에게 말하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좋은 사람, 그는 의도적으로 내 앞에서 나를 때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아니, 학교에서는 아마도 친구들의 말대로 착하고 존경할 만한 학생일 것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게 연기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친구를 배웅하는 척 웃으며 말했다. 이 이벤트는 나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냉혹한 면모를 숨기는 훌륭하고 친절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냥 뜬금없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작업실에 틀어박혀 심호흡을 했다. 거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신스케를 지켜봐라. 와, 할머니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었다면 공기가 나빴을 것이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내 방, 화장실, 욕실뿐이다. 이다 세월이 흘러 신스케는 사회인이 되었다. 신스케는 나와 히로시마와 같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일하는 곳은 조금 다르다. 삼촌이 시내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와 통화를 할 때 키니 신스케는 자주 화제로 등장했다. 분명히 그는 진지했습니다. 일에 대한 안목이 좋고 선배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역시 24이니 겉으로는 꽤 착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붙이는 거 완전 잘못됐어. 신스케는 학생 시절보다 사회인이 된 이후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나요? 그를 향한 욕설은 점점 심해졌다. 이모조차도 내가 그녀를 부르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느새 나는 그녀를 바바라고 부르고 있었다. 뭔가 달라졌어. 나는 이발사의 요리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 때문에 피곤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더욱 피곤해질 것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일부러 내 앞에서 음식을 먹어주기도 했다. 한 번은 상자 속에 버려졌던 적도 있어. 한계라고 생각하고 히로이치에게 상담했는데 역시 의미가 없었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은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으니까 내가. 신스케의 욕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이 콧방귀를 뀌며 뭔가를 말한다. 뭔가 주목해줬으면 좋겠어. 비대로 가면 여기도 피해가 클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레스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웃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화를 내며 더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히로이치는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것 같다. 나는 왜 그 당시 이 집에서는 그를 온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시울이 어두워지는데 어쩌면 절망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신스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일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수입도 안정됐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한 줄기 빛이 내 앞에 들이닥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신스케는 아내 앞에서 나에게 잔인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에는 나 외에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로이치나 신스케도 몰랐다.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성이라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식 축사에서 처음으로 신스케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쿠입니다. 나는 신스케보다 3살 어리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이름은 미쿠입니다. 맑고 무서운 색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첫인상은 쾌활한 사람이었다. 이 집을 밝히는 태양처럼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왠지 직감이 들었어. 그러나 그 생각은 배반당하고 우리 넷은 신스케 일행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저를 짓누르는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할머니, 여긴 더러워요. 알았어. 주부라면 제대로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방구석을 가리킵니다. 웃으면서 가리키며 미쿠는 마치 악마의 머리를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한다. 미쿠는 히로시마이기도 하고 신스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항상 나를 놀리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의 영향으로 성격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 원래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인사할 때는 숨겼던 것 같아요. 내가 신스케에게 영향을 받은 유일한 것은 내가 그녀를 부르는 방식뿐이었다. 처음에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어느새 루이는 노부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스케와 미쿠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단지 청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바빠서 저녁 준비에 늦으면 빨리 하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보상하게 입고 싶은 옷을 아직 세탁도 안 했는데 왜 세탁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미쿠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부여야 하는데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일도 바빠서 바로 했어요. 때로는 집안일을 하러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쿠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네, 그 사람이에요. 한두 번 이상 물어봤는데 나는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낮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는 입을 벌리고 나를 공격하려는 듯 말한다.
넌 매일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지, 미쿠 씨는 괜찮아요. 당신은 어리거든요. 귀여워서 애쓰지 않아도 되지금은 놀 수밖에 없으니 자유로워지는 게 어때요? 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보지 못할까 봐 눈을 찌푸렸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은폐됐고 내 주장은 전혀 무시됐다. 그것은 내 문제는 미쿠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히로시마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있었다 하니 오히려 그녀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 주제를 꺼냈을 때처럼. 거절하자 그는 미쿠가 귀엽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한다. 기다와 미쿠, 진짜 귀엽다미오도 나를 따라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노부인이라 지금은 너무 늦었다. 조심해도 소용없나요? 미쿠를 칭찬하고 나를 모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미쿠도 기분이 나쁜 것 같지 않고 웃고 있었다. 내 팔에 감싸인 히로시마. 왜 이런 광경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일종의 참회야. 내가 히로시마 미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는 부엌이나 방으로 물러나 두 사람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나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내성적입니까? 한 가지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이 집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집이고 간단히 말하면 내 집이어야 합니다. 폭이 귀화한 히로시마 출신의 세 명이었다. 가슴이 아프네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훨씬 더 지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나는 그것을 잃었다. 새벽 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평소에는 집안의 불을 모두 꺼두는데 이번에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말하는 것 같은 웅얼거림이 들리자 나는 가던 길을 멈췄다. 나는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히로시마 신스케와 미쿠다가 깨어 있었다. 그것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술을 마시는지 궁금해요. 취한 것 같네요. 목소리가 들려요. 그녀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실패한 사람이다. 그녀가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내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 노파와 결혼한 상태였다. 넌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승진을 찾고 있어요. 나는 방금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고 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의 말에 그는 매우 재미있어 보였다. 나신스케와 미쿠가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나를 놀리고 있어요. 퇴직금까지는 한개까지만 버텼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어디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줄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인상주머니 꼬리가 잘리는 소리였다. 나는 쓸쓸한 하늘을 노려보며 두 주먹을 쥐었다. 꽉 쥐다 나는 이혼하고 복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신스케와 나는 본사로 가야 해서 각자 가방을 꾸렸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기로 했어요. 퇴근길에 함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내 부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유일한 때는 집과 같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나 역시 내 입장에서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 옆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는 척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에 가까워지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신스케는 행복한 일이 생기면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다. 그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다.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팔뚝에 소름이 돋는다. 길어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안녕. 수고했어. 공항에 도착하니 히로시가 마중 나오러 왔는데 신스케만이 사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투명인간이 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당신을 너무 쳐다봤다. 선을 가리키지 마세요. 신스케와 나는 한동안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짐을 들고 나갔다. 나는 그냥 거기 앉아서 조용했어요. 저도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해요. 내가 한숨을 쉬려고 하는 순간 마침내 히로시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운전을 하지 말고 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짐이 많아서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이를 틈타 신스케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무정한 말을 건넨다. 왔다. 그거 좋네요. 여기서 집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부족한 운동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신스케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이 나쁜 놈을 생각해서였는지 심심해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해외에서 유부녀라서 같이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집도 팔았으니 너희들이 돌아갈 곳도 없어. 그걸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삼촌이 해외 출장 사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본사에 갔습니다. 으라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의 관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한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다. 왜?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방에서 꺼낸 것은 이미 내 역할을 채워 넣었던 이혼 서류였다. 계속해서 히로시한테 강요하면 그럼 약하게 집어들었군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웃자. 히로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눈썹을 치켜떴고 얼굴에는 분노가 드러났다. 물론 이혼할 거예요. 보세요. 나쁜 남자와 함께 있으면 지루해요. 어차피 넌 여자로서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에 상처 주려고 한 말이었어. 단호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고 그저 쓰라림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 집을 살 수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신스케도 나와 함께 강해지다는 이 두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웃었다. 한 달 후 직장에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미쿠에게서 온 거요. 국제전화를 거는데 수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안녕. 그 집에서 나온 내 목소리는 예전부터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았다. 되고 있었다. 나와는 대조적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쿠의 목소리는 어둡고 침울하다.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이모님 때문에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이요. 이번 사태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히로시마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신스케는 서둘러 아파트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건물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예관도 내부도 깔끔했어요. 미쿠가 집안일을 하지 못해서 방 안은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용하는 설거지를 안 해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같은 옷을 며칠 연속 입는 경우도 있다. 사용한 목욕 타월과 속옷은 움직임을 발산합니다. 바닥은 쓰레기 처리 날짜를 잊어버리고 방치된 쓰레기 봉투로 뒤덮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동안 청소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자인가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당신이 나를 조금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향하던 모욕적인 시선이 흩어졌다. 세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한밤중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웃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소득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에게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이래서 이혼을 못하는구나. 돌아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 미쿠가 가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히로시와 이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노다나는 그들을 도울 의무가 없습니다. 종교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나는 전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실 이후에 일어난 일을 그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가 히로시 및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는 신스케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했다. 뭐 하세요? 곧바로 광란에 빠지는 미쿠를 나는 무시한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1년 후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항에 데리러 왔다. 타오즈는 나를 알아보자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히로시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긴장됐고 히로와 시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었고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폭발했고 큰 싸움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됐다. 알겠어요. 저 두 사람, 당신은 아내와 이혼한 이후로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매일 싸워왔습니다. 소문이 났지. 두 사람의 모습이 공개됐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래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의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수입을 잃은 히로이로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강요당한다. 미쿠에게 일어난 일은 자신이 결혼한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의사 비용을 요구했고 그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세 사람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